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부자로 사는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인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인가? 탈무드는 그렇게 묻지 않는다. 이 고대의 지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교육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탈무드의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엔 수천 년을 관통한 사람에 대한 통찰과 가정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 어떻게 말해야 상처 주지 않고 언제 물러서야 아이가 자라는지를 이제부터 탈무드의 오래된 지혜를 따라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임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첫 번째 말은 씨가 된다. 아이 앞에서는 모든 말이 교육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아이에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은 아이의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다치게 하고, 역시 넌 안 되라는 말은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든다. 탈무드는 가르친다. 말은 행동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아이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말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시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점수를 받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자랑스러워. 그 아이는 이후로 성적보다 자기 노력을 스스로 돌아보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부모의 말은 거울이다. 그 말 속에서 아이는 자기 얼굴을 상상한다. 자식의 자존을 키우고 싶다면 칭찬을 남용하지 말고 꾸짖을 때도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는 작은 문장 하나의 운명이다. 두 번째, 부모의 뒷모습이 아이의 앞길을 만든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입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 말로는 정직하라고 하면서 남의 눈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고 배려하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서로를 함부로 대한다면 아이는 혼란을 먼저 배운다. 교육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삶으로 흘러간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식사 전 기도를 생략하지 않는다. 감사함을 말로 가르치기보다 생활 속 의식으로 새기는 것이다. 아이들은 고마워하라는 말을 배우기보다 감사하는 어른의 태도를 눈으로 기억한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는 퇴근 뒤 늘 신문을 읽으며 아이와의 대화를 미뤘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자 그는 조언 대신 꾸중을 먼저 했다. 그러자 아이는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돌아갔다. 아빠도 내 얘기 한 번 제대로 들은 적 없잖아. 부모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가 아이의 내면을 빛는다. 아이의 말보다 부모의 하루가 더 오래 아이 곁에 남는다. 세 번째, 아이를 이기려 들지 마라. 가르침은 다툼이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의 대화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그 아이가 틀렸음을 증명하려 하고 자신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한다. 하지만 교육은 승부가 아니다. 설득이 아니라 이해와 기다림의 자리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마음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시작이다. 한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가 늘 설교로 끝나는 게 싫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침묵이 그 집의 일상이 되었다. 아이에게 침묵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말을 줄이고 이기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마음을 먼저 건네야 비로소 교육은 시작된다. 네 번째, 조급한 가르침은 깊이를 만들지 못한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 즉시 답을 주고 싶고 앞으로 다칠 일이 보이면 미리 막아주고 싶다. 하지만 그 모든 조급함은 아이의 경험을 빼앗는 일이다. 탈무드는 한 줄로 말한다. 아이에게는 실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실수 속에서 부끄러움을 배우고 자기 힘으로 회복하는 법을 익힌다. 한 부모는 아이가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들은 후 다음 날 직접 친구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일은 더 깊은 오해로 번졌다. 교육은 대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무 이르게 끌어올리면 뿌리는 깊게 내릴 수 없다. 아이를 기다릴 줄 아는 부모만이 그 마음 속에 깊은 뿌리를 심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물려줄 재산보다 남겨줄 질문이 중요하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돈과 집을 걱정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묻는다. 그 아이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세상은 정답보다 자신만의 물음을 가진 사람을 기억한다. 왜 이 길을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묻는 아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질문은 아이 안의 사고를 깨운다. 이건 왜 그럴까? 내 생각은 어때? 그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내면에는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질문하는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아이를 지켜줄 유산이 된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물음이다. 여섯 번째,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스스로 얻게 하라.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 무엇이든 먼저 주려는 마음으로 바뀔 때 그 사랑은 의존이 되고 만다.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고 어떤 어려움도 대신 막아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탈무드는 분명히 말한다. 아이에게는 배고픔이 때로는 스승이 된다. 불편함은 자립의 첫 걸음이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파도 스스로 견디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어야 그 아이는 자기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운다. 한 부모는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말렸다. 하지만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 돈의 무게와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 가르침은 채워주는 데 있지 않다. 비워둘 줄 아는 지혜, 바라만 보는 용기, 그것이 아이를 성장하게 만든다. 넘치게 주는 사랑보다 필요할 때 물러나는 사랑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일곱 번째, 아이를 꾸짖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처음에는 작은 충고였다. 그러나 그 충고가 자주 반복되고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꾸짖음이 된다. 탈무드는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닿는 태도가 있다고 가르친다. 잔소리는 귀를 막게 만들고 침묵 속의 존중은 마음을 열게 만든다. 꾸짖을 일이 생겼을 때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아이를 바꿀 것인지, 그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인지. 한 아버지는 딸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다며 매일 지적했다. 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결국 어떤 이야기도 아버지에게 먼저 꺼내지 않게 되었다. 교육은 말의 양이 아니라 존중의 깊이다. 아이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8번째, 자식을 존중하라. 말투는 존중의 첫걸음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말투 속에는 그 사람의 태도와 시선이 담겨 있다. 탈무드는 인간을 대하는 자세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에게도 진짜 존중을 배울 수 없다. 존댓말은 단지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너도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매일 말해주는 방식이다. 어느 어머니는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반말과 명령조를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문득 말했다. 엄마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오래 침묵했다. 존중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집 안에서 매일 나누는 말투 안에서 아이의 자존이 자란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라. 9번째, 가르침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아이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 한다. 책에서 읽은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실패하지 않기 위한 충고까지. 하지만 그 말들이 아이에게는 부담이자 피로가 되기도 한다. 탈무드는 가르침이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닿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10마디보다 한 번의 공감이 깊고 긴 설명보다 짧은 기다림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 어느 아버지는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실망한 얼굴로 길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 긴 말보다 괜찮아,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한마디에 더 큰 위로를 받았다. 가르침이란 아이의 마음이 열린 순간에 조용히 들어가야 한다. 많은 말보다 온기 있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10번째,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어라. 부모는 때때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정해준다.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를.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삶에서 아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탈무드는 말한다.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책임지는 법도 배우지 못한다. 선택이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일에 끝까지 머무는 훈련이다. 조금 엉뚱하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강한 교육이다. 한 부모는 아이가 악기를 고를 때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 아이의 선택은 부모가 원하던 악기가 아니었지만 그 악기는 아이의 꾸준함과 자유를 길러냈다. 아이의 길은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다. 11번째, 사랑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일이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에 개입한다.
어디까지가 걱정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인지 그 경계는 때때로 흐려진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무엇이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탈무드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자유를 침범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고 늘 부모의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그 사랑은 점점 아이의 자유를 억누르게 된다. 한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인생에 숨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삶은 부모의 삶과는 다른 속도를 가진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일이다. 12번째,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다. 다른 영혼으로 대하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식이 곧 내 일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자식은 내가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고유한 인간이다. 탈무드는 강조한다.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자식의 기질을 무시하고 부모의 기대대로 이끌려고 하면 아이 안의 자존은 점점 작아진다. 한 어머니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에게 늘 좀 더 밝게 행동하라고 말하곤 했다. 아이의 기질은 점점 위축되었고 결국 자기 감정을 숨기고 사는 법부터 배웠다. 사랑은 아이를 내 기준에 맞추는 일이 아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천천히 이해해가는 일이다. 자식은 나의 작품이 아니라 내 곁을 지나가는 또 하나의 독립된 세계다. 그 세계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교육은 시작된다. 13번째, 부모는 완벽할 필요 없다. 진심이면 충분하다. 많은 부모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더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한다. 그러나 아이는 완벽한 부모보다 진심이 있는 부모를 기억한다. 탈무드는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이 닿는 말과 함께한 시간을 가장 큰 유산이라 여긴다. 아이들은 부모의 실수를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웃어주는 모습을 통해 용기와 인간다움을 배운다. 한 아버지는 오랜 시간 자녀와 대화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그 짧은 글 한 장이 두 사람 사이를 다시 열었다. 교육이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걸음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 남는다. 14번째, 자녀 교육의 목적은 복종이 아니라 성장이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말대답에 예민해진다. 자신의 말에 이견을 보이면 버릇없다고 느끼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육이 실패했다고 여긴다. 하지만 탈무드는 아이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교육은 결국 그 아이를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경고한다. 교육의 목표는 조용한 아이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다. 순종이 반복된 아이는 갈등을 피하는 법은 배워도 자기 길을 선택하는 용기는 배우지 못한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갈등 끝에
이런 말을 들었다. 엄마는 내가 엄마 말대로만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 근데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부모가 바라는 건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일 것이다. 아이에게 묻자. 내 말을 따르고 있니? 가 아니라 너는 어떤 생각을 하니? 라고. 그 질문이 아이를 자율로 이끄는 시작이 된다. 15번째, 잘 키운 자식은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되묻게 된다.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해 줄까? 내가 사라진 뒤에도 이 마음을 품어줄까? 탈무드는 말한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법도 배운다. 어느 노모는 아들이 한 번도 전화를 먼저 걸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그 아들은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더 큰 허전함을 남겼다. 진짜 효는 부모가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다. 잘 자란 아이는 부모가 늙었을 때 부담이 아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마지막 인생을 기억해줄 단 한 사람이 된다. 16번째, 자식 교육의 끝은 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 아이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치려 할수록 부모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지금의 내 모습은 아이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탈무드는 교육을 아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성찰하는 일로 여긴다. 말이 아닌 태도로, 지시가 아닌 모범으로 아이 앞에 선다는 건 부모에게도 끊임없는 성장과 연습을 요구한다. 어느 중년 아버지는 아들이 거칠고 예민해지는 걸 보며 속이 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 아이의 말투와 분노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닿고 부모의 감정은 아이에게 스민다. 아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어른인가? 나는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 자식을 키운다는 일은 단지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는 어려움과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켜보는 용기,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부모의 여정이 함께 있다. 탈무드는 말로 교육하지 않는다. 그 문장들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깊고 단단하다. 그들은 아이를 바꾸기보다 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듬는다. 우리는 자주 아이를 고치려 하고 더 나은 길로 이끌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이다. 자식 교육의 핵심은 지시가 아니라 신뢰, 채움이 아니라 여백,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보다 사랑이 느껴지는 하루하루의 태도다. 오늘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한마디, 건네는 눈빛,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내일을 만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라보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교육의 시작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